자, 저번에 미분 맨 뒤에서 속도하고 가속도 했었죠, 그렇죠? 속도하고 가속도. 그때 속도와 가속도에서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 상태에 대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1차원 상에 어떤 점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점을 표현할 때에는,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에는 숫자 1개면 충분하다 이랬어요. 숫자 1개면 충분하다. 2차원상에 위치한 어떤 점은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 2개가 필요하다 이랬었죠. 그렇죠? 만약에 요 x가 시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면 우리가 몇 초 후, 1초 후, 2초 후, 3초 후에 이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점의 t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했죠. 순간 속도 미분을 하게 되면 순간 속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거 2'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가속도를 적분하면 그러면 속도가 나오겠구나,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엄밀하게 말하면 속도는 그냥 적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속도를 적분을 하면 말이지 위치에 대한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량.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점이 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정비례하는 위치가 나올 거란 말이지. 1초 후에 2의 위치에 있었다. 0초에는 원점에 있었다. 2초 후에는 4의 위치에 있었다. 면 얘는 1초당 2만큼씩 증가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 1초 후엔 또 2만큼 증가한다는 말이지. 또 1초 후엔 또 2만큼 증가해가지고 이 위치와 시간에 대한 이 좌표 평면에서 얘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위치 변화를 가질 거란 말이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얘는 1초당 2만큼의 위치 변화량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속도가 항상 2란 말이지. 속도가 2니까 언제나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속도가 언제나 2야. V가 언제나 2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질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만큼일까 그러면? 2겠죠, 그쵸?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4일 거고,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6일 거란 말이지. 그럼 과연 얘가 0초부터 3초 동안, 0초부터 3초까지 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6인데 그 6이 어떻게 나온 거야? 속도 곱하기 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시속 100km로 2시간을 가면 몇 킬로를 가게 돼? 200km를 가게 되잖아요. 그치? 그 200km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속력하고 시간하고 곱해준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얘가 1초, 2초,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실제로 어디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해서 여기 면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3초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시간의 경과량 2초에 대한 일정한 속도인 2를 곱해가지고 4만큼의 위치 변화량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 속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는 면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건 간에 A초부터 B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그 면적이 결국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구해줘야 된다? 시간이 A초부터 B초까지 변화할 때 속도를 적분해주는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 위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초기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나중 위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0는 0초일 때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점이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2인 점에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3초 동안 어떻게 막 움직였다. 근데 그 움직이는 동안에 시간에 관한 이 속도에 관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중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양수값도 가질 수 있고 음수값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라는 건 처음보다 왼쪽으로 갔다.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라는 건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거란 말이지.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해봤더니 0이 나왔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 얘가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세요. 여기는 초기 위치가 되고요. 오케이? 여기는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 물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해요. 변위라는 말 들어봤나? 물리에서 나온 거예요. 물리에서. 이 x는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위치가 되는 거야. 나중 위치. 여기 밑에 써있죠? A에서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개념이 2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점이나 3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되죠. 그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에는 이제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 이동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거리. 이동거리라고 해요. 위치 변화량하고 움직이는 거리하고 다르다는 게 좀 느낌이 오나? 어떤 점이 0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여기 원점에 다시 도착했어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0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동거리도 0이야? 아니라는 거지. 움직인 거리는 존재한다. 움직인 거리라면 그럼 어떤 느낌이겠다? 마이너스만큼의 변화량을 가지더라도 움직인 거리는 양수일 것이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 우리가 적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얘는 음수도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양의 값으로서 이동거리는 그럼 어떤 느낌이겠다? 마치 이건 그냥 정적분이고 움직인 거리는 넓이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떤 fx를 그냥 적분하면 일반적인 정적분 값이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절대값이어서 적분하면 뭐가 나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요, 속도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념 체크. 원점을 출발했어.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x0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저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t 더하기 2일 때, 그럼 얘는 우리가 저 속도 그래프, 속도에 관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초기 위치 0 더하기 0초부터 어떤 시각 t초까지를 할까? t초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변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v, k, dt 이렇게 써주면 dk, dk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t초 후의 위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치 어떻게 해준다고? 원점을 출발했어, 그렇지? t에서 t가 2에서 위치니까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t에다 2를 넣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얘는 그냥 0부터 3까지 여기 있는 vt 마이너스 t 더하기 2를 t로 적분해주면 됩니다.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t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려보면요 1, 2, 2 되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치? 3점 여기 있겠네요. 여기 넓이 구할 때 우리가 굳이 적분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이렇게 속도가 상수값이나 1차 함수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러니까 사다리꼴이겠지. 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굳이 여기가 쉽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분하고 뭐 이럴 필요 없다. 특히 얘는 막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2부터 3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지? 뭐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여기 밑에 면적이 결국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로서의 위치의 변화를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자, 108번 수직선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 원점을 출발해서 얘도 원점을 출발하죠, 그렇죠? 맨날 원점을 출발하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 부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 문제에서 살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원점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부분 우리가 놓치는 거야. 우리가 맨날 원점을 출발하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만나면 원점에서 시작했겠지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푼단 말이지. 그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어디를 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는 습관을 들이는 걸 권유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원점을 출발한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t초의 속도가 주어져 있다. 얘는 속도가 2t제곱 마이너스 6t 곡선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꼼짝없이 적분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다.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써놓으세요. 운동 방향은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예요. 부호. 오케이? 우리 이제 여기 속도가 속도 쪽으로 오면은 속도하고 속력의 개념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속도하고 속력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고 속력이라고 하는 건 크기만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꼭 짚어가면서 아니야 그건 속도라고 해야지, 아니야 그건 속력이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괜히 재수없는 티를 낼 필요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수학 문제 풀 때만 반응해주면 되겠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부호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근이 0하고 몇이야? 3이죠. 그쵸? 3.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론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0초 이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고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뭔지 알겠지? 근데 자, 어디서 부호가 바뀌었어? 어디서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갔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3초에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하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는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x는 그냥 0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여기 있는 2t제곱 마이너스 6t를 해주시면 되겠다. 봤더니 딱 요만큼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네, 그치? 공식을 써야죠. 뭔지 알겠지? 접근하지 말고 이런 거 보면 공식 쓰면 되네?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다음 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나중 위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 위치가 0이 된다. 0부터 t까지 얘를 열심히 접근을 했는데 그럼 여기 변수를 바꿔. 여기를 그럼 바꿔야 되겠네요. 0부터 a까지 열심히 이동을 했어. a초까지 이동을 했는데 얘를 접근한 게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 이런 거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겠죠, 그렇죠? a가 있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아가지고 정점표 값이 0이 나오는 거야. 이건 열심히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하면은 여기서 a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여기 1, 2, 3번 답 계산해서 한번 내보시고요. 밑에는 유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